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혼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서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했죠. 그런데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김용태 최고위원, 이른바 친이준석계라 불리는 이 두 사람은 현행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다. 비대위 전환 근거가 없다. 비대위 전환은 결국 이준석 대표를 출당시키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라는 거는 그냥 이준석계의 저항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거는 현재 당원 당규입니다.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나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마당에서는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려면 한 사람의 최고위원 멤버가 더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결 종족수 자체가 안 되니까 비대위로 최고위원의 기능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넘어갈 명분은 일단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가 되고, 자, 그걸 예를 들어서 당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자, 이거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다. 이러니까 비대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에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전국위원회거든요. 전국위원회의 의결,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전국위원회인데, 전국위원회 의장이죠. 서병수 의원이 또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지만 현재 상황이 당원 해석상 비대위 전환에 필요한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대로는 물론 여기서 최고위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더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 뒤에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그건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최고위원회 멤버들이 완전히 사퇴해서 붕괴가 된 이런 상황이어야 비상 상황이냐,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 종족수가 안 되는 상황이면 비상 상황이냐,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의결 종족수가 안 되면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당에서 비대위로 전환하자, 오늘 뭐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비대위원회로 전환하자, 이런 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여도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한테 자, 의원총회 총의로 우리가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했으니까 전국위원회 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당이라는 게 뭐 무슨 정부나 이런 데처럼 뭐 무슨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뭐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당원이나 또는 의원들의 총의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당원 당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당에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고, 뭐 선수별 간담회 이것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 뭐 초선 간담회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노영호 의원, 서범수 의원, 이주환, 전주혜 의원 등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공감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주혜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주말에 비대위 전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저희는 지도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여는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뭐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대위 전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아니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서 그 사람이 당대표 직무대행이 돼서 전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하는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이제 원내대표직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답을 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굉장한 압박을 아마 받을 거고요.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하면 그 의원총회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다 하는 주장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원내대표를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수습 전체적인 국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오전 중에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를 안 내려놓고 당대표 대행만 내려놓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대표가 공석인 상황이면 당연히 당대표 대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대행을 내려놓고 싶으면 원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당대표 대행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함께 가는 거다. 그 두 가지는 세트니까. 근데 그게 맞습니다. 국민 눈높이로 보거나 당원들의 눈높이로 보거나 그게 맞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갈까? 그건 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결국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물꼬를 터야 이 수습 국면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비대위 전환이 안 된다고 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을 설득하는 문제,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당은 당대로 이제 수습을 위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뭐 수습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갈등이 심화된다고 할까? 뭐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를 떠나는데 아마 한 2, 3일 정도 이제 지방에 가서 뭐 전국 구상도 좀 하고 뭐 좀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3일 지방서 휴가를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대우조선 파동과 관련해서 경남 거제의 저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휴가를 아마 저도에서 보내려고 하는 모양이다. 지금 뭐 청남대도 일반에 개방됐죠? 그 대통령이 휴가 보낼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대통령 휴가 보낼 장소가 하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에 저도에 가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에 가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이 있었는데 뭐 가지 않고 그냥 아마도 뭐 서울에서 전국 구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의 의미는 그러니까 휴가를 사실상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오전 유튜브에서 지금이라도 휴가 취소하고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게 뭐 어떻게 맞았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뭐 휴가를 사실상 취소한 격이죠. 뭐 저 대통령실로 출근만 안 할 뿐이고요. 그래서 휴가를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지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문제도 없어진 거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전국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의 수습에 지금 발벗고 나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근데 이 수습하는 방법은 뭐 윤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과거의 뭐 선례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 뭐 똑같은 장면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여권이 어떤 뭐 자중질환을 벌여가면서 권력투쟁을 벌이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건 사실 없었죠. 뭐 가능하다면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뭐 박철원 정무장관 쪽하고 YS 그때 대표위원이었죠. 대표 최고위원. 그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이 지속된 거를 노태우 대통령이 수습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정두원 의원 사이의 갈등, 또는 중간에 뭐 이재호 의원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또 수습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이게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그 얘기는 곧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정리하려는 작전에 돌입했다. 작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국면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김영삼 대통령은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딱 한번 판단이 되면 오전에 사람 추천받아서 오후에 바로 발표를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청문회라는 게 없었긴 하지만 뭐 사실 전광석화처럼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정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윤 대통령이 오늘 지방 휴가를 취소하고 지금 뭐 추정컨대 아마 전국 구상을 할 걸로 보는데, 이 전국 구상의 핵심은 결국 지금 국면을 어떻게 수습하고 반전을 모색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뭐 KSOI, 뭐 리얼미터 여기 다 보면 뭐 20%대 후반으로 지금 전부 다 지지율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주저앉은 거 반전시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책으로 보여주는 거는 앞으로 몇 달 걸릴 거고, 그것도 또 뭐 그때 보여줘가면서 뭐가 반전 계기가 될지 안 될지 그거 불투명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게 급선무죠. 이 꺼야 되는 거는 역시 무엇인가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건데, 그 첫 번째 이벤트를 제가 인적 쇄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당은 당대로 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의 면면을 바꾸고, 이게 과거의 당정 쇄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지금 뭐 사실 바꾸기가 어렵죠. 여기 청문회를 거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검증해서 뭐 다 청문회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예외로 하고, 정부 뭐 인재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고,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당과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에서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바꾸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 전국 구상의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누구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느냐, 요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근데 저는 이미 상당 부분 실기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그 유튜브로 올린 지가 9일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그때쯤 했어야 된다. 그 지금 실기를 한 측면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효과가 그때에 비해서는 줄어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휴가 사실상 취소했으니까 취소하고 전국 구상을 통해서 이거를 전광석화처럼 바꿔나갈 수 있는 정치력, 이걸 윤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저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소 한숨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이런 거 저런 거 검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과거 사례 검토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정치 감각입니다. 정치 감각을 통해서 이거를, 정치 감각은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부족할 테니까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 국면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해야 되고 그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뭐 윤 대통령 휴가 끝나고 뭐 구상을 발표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휴가를 일찍 끝내든가, 구상이 딱 마무리되면 휴가를 일찍 끝내고 바로 국면 전환에 나설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해야 이 국면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적어도 뭐 실무적인 여러 가지 준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본인 생각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 소위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의견을 뭐 많이 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결과가 지금 여기 이 사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뜻은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정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아마 몇 사람 정도만 만나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국면,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정도부터 좀 착수했다고 보는데요. 착수하고 오늘 지방 일정 취소하고 그렇게 되면 며칠 안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전곽등석화처럼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게 또 한 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전국 구상의 기간을 좀 줄이고 뭔가 속도감 있게 바꿔나가는 모습. 물론 거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의 모습, 본인의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데서 했던 여러 가지의 태도 논란, 내용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좀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간을 당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오늘은 그 윤 대통령의 전국 구상,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인과 생각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도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또 이런 일들이요, 너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면 헷갈립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몇몇 정말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어찌 보면 그 의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속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